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제 필승사단 그리고 조그만 기분 더하기 멤버분들께 말씀드렸던 분석글들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금리의 향방 혹은 인플레이션의 향방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전 세계의 경기 그뿐만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인플레이션인지 이에 따른 판단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늘 영상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2월 17일 글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40년 만에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단기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FOMC에서 0.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장기 금리도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역전이 큰 폭으로 발생한 만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월 26일 글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일 수는 있어도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사그라드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1980년대 초 이후 최대치로 불어졌습니다. 경기 불안이 심화될수록 정상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에 대한 욕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급락할까요? 아니면 장기 금리, 시장 금리가 급등할까요? 각자의 판단이 있겠으나 장기 금리의 급등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로 봅니다. 언제 베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보험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살짝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기회는 계속 옵니다. 현재는 보험주에 최근에 투자했고요. 투자한 지 며칠 안 돼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수익 실현했고요.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 발생 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제 투자하고 있었던 TBT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 금리의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채 숏, 미국채 인버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장기 금리에 장기 국채의 코버스,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투자했었던 것은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어요. 현재 4월 24일 오후 6시 21분 기준으로 현재는 TBT, 그러니까 장기국채, 미국의 장기국채 초상품에 베팅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채권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와중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기가 꺾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요. 현명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 3월 10일 글이고요. 오늘 토론방에서 나왔던 얘기죠. 핵심은 금리 인하 여부와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입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남은 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채권 시장의 2차 붕괴를 막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간은 잔인한 법이죠.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어도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은 1%가 넘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BT 고려하신 종목 투자 중입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투자했었던 것들도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금 고려하신 종목으로 다시 투자하고 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 글입니다. 중국, 이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월 16일 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 채권금리의 차이입니다. 기준금리는 곧 단기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4.75%였는데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약 3.96%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0.25에서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여 5%를 상회하던 금리가 며칠 만에 1% 넘게 급락하였습니다. 역대급 하락 속도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은커녕 4% 이하로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1970년대처럼 말입니다. 연준의 최우선 목적은 달러 가치 수호입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 급작스레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과합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 근처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바람대로 기준금리가 4% 이하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튀더라도 버블을 즐기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차분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현명하게 대응하여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네, 3월 28일 글이고요. 어제 미국 채권 금리가 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2년물 시장금리 격차가 여전히 1%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1% 이상 벌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딘가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며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1%가량 인하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의 오합지졸, 주식시장처럼 오합지졸, 촐싹대는 시장이 아니라 한번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변동성 없이 쭉 밀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엔 채권시장이 한 번 더 붕괴되면서 장기금리가 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번이 아니라면 다음에 또다시 노릴 것입니다. TBT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투자 중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켜보고 있어요. 자, 4월 18일 글입니다. 중국의 미국채 매도가 지속되면서 보유량이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야 탈달러 진영의 대표 국가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일본 또한 미국채 보유량을 알게 모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30조 원을 매도하였고 2021년도부터 보유량이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기국채 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과 정상화에 대해서 최근 들어 여러 번 분석해드렸습니다. 슬슬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때가 된 듯합니다. 장기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장기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 미국채 금리 가치 하락, 가격 하락을 그리고 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슬슬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바닥에 상당히 여러 번 잡히고 있어요. 바닥에 잡히는 동시에 추세가 돌아갈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돌파될 경우 변곡점이 잡힐 경우에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업로드를 늦게 해드리냐, 원래 보통은 그날 혹은 전날에 영상을 찍고 다음날에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제가 좀 일이 생겨서 다른 일이 생겨서 영상을 찍을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고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는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준금리와 그리고 2년물 금리에 대한 차이도 상당하고요. 보통 기준금리와 2년물 금리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형태이고 또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역전이 역시나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금리가 폭락하는 식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급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상화가 아니라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역전하면서 그러니까 역전되어 있는 것이 정상화되면서 뛰어넘으면서 금리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 4월 21일에 나눈 토론방 대화입니다. 자, 시간이 늦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필승님의 중국 관련해서 해주신 코멘트는 예측보단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 차원에서 매우 감사한 코멘트였습니다. 다른 멤버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도요. 자, 코스닥이랑 반대로 가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서 매수하셨네요. 동양생명 매수했었고 지금도 수익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VI 상승 VI까지 걸렸죠. 땡땡땡은 방어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생명 비중은 많이 못 채운 건 비밀입니다. 동양생명 비중은 많이 못 채웠죠. 동양생명 매수 실패 걸어놓았는데 날아가 버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중을 채울 때까지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하하, 저는 운이 좋았네요.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그런 비밀이 저는 한방브루스에 익숙해서 코스닥 인버스는 못 살 걸랑요.
뭐 사부님께서 시그널 주신 덕분에 전체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해칭 자산 한두 개만 편입해 놓으니 계좌가 무탈하군요. 네.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좌가 무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매크로도 하수상하고 증권사 신용융제도 막아놔서 당분간 코스닥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CS인들은 오늘도 굳건하네요. 네, 저도 코스닥 과일로 보고 있는데 인버스로 해칭하는 거 보고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 필승님의 매매 내용만 봐도 공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네요. 네, 물론 인버스로 해칭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겠지요. 저도요, 전에는 매매 내역 보고도 깨닫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잘 하지 않죠.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심. 이번 주 하락장에서도 계좌는 쭉 올라왔네요. 기분 좋게 주말 보낼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은 우리 토론방은 뭐 매일같이 굉장히 양질의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식의 대화도 좀 있었어요. 차트에 관련된 글인데 4월 20일 글입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혹시 차트 좀 보시는 분들 계시면 4x4라는 종목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신규 상승주는 원래 안 건드리는데 묘하게 끌려서 사버렸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종목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고요. 어디서 매수하신지도 몰라서 의견이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16,000원 이탈했을 때 전부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시고 조금 더 보시더라도 14,350원 밑으로 가면 전량 매도할 것 같아요. 참고 정도로만 하세요. 이게 우리 멤버분들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매수 주체가 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느낌이네요.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올린다 내린다의 의지 자체가 안 보이니 저도 못 내려놓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들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요. 저는 시간을 녹이면서 기다리는 스타일은 아니라 우선 매도하고 계속 살펴볼 것 같네요. 호랑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지수가 조금 내리는데 성공 투자하세요. 조선 쪽이 점점 관심도가 커지네요. 네. 네, 땡땡님 환영합니다. 고정된 메시지에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화 내용들도 쭉 훑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땡땡님은 왠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호랑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호랑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디가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지인이 멤버가 되신 듯 합니다. 실제로 지인이 제 멤버가 되신 거고, 사실 제 지인분들이 좀 많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제 멤버가 되셨어요. 네, 피승사단 member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좋은만 기쁨나게 멤버분들도 계시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느끼는 게 많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저야 뭐 뿌듯한 상황이죠. 굉장히 좀 성취감을 느껴집니다. 아름아름 알던 분인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중국 부양은 계속되네요. 네, CS인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SMIC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중 스탠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멤버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사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반응이 곧 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에 가죠. 가서 많이 얻어오르는 추지도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오호, 그렇게 이어지나요? 사부님 분석은 차원이 다르네요. 답은 원래 하나였군요. 사부님의 과거에 말씀하시던 기업 필터, 검색 툴은 아직 분석 중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목 검색식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수율적 분석 검색식, 기본적 분석 검색식, 틀은 다 짜놓았습니다. 테스트 중인데 훌륭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오픈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만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총 집합된 시기만큼 돈을 받고 판다면 최소 2천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검색식은 필사단 멤버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 사실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멤버분들 모임 때, 오픈라인 모임 때에도 제가 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직장인분들이 이제 검색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채 장기 금리의 상승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된 이유로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이 너무 심하다,
두 번째로 기준금리와 2년물 금리의 사이도 상당히 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는 결국 장기금리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